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겨울방학 특강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예비 중1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가 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겨울방학에 여러분이 이 중학 국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거든요. 바로 중학국어 이렇게 공부하면 돼 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중학교 국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중학교 국어에서 특히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중학교 국어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이왕이면은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중학교 국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중학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러이러한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난 뒤에 공부하면 내가 참 어려움 없이 중학국어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학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국어학습법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예비 중1 친구들, 네,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쵸? 자, 중학생이 되어서 신나야 할 텐데 사실 걱정이 태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다가올 일,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좀 즐겁게 맞이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 중학국어는 초등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부터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초등국어와 중학국어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뭐 학부모님도 함께 보고 계신다면은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뭐 유튜브 검색을 해봐도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것들 함께 또 참고하시고, 그런데 그 내용만 딱 보고 그러면은 학원 다니고 막 이러느라 바쁜데 인강을 좀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잘 연계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초등국어와 중학국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가장 큰 차이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초등국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예요. 네. 그리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검인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나 아니면 또 다른 형식의 학교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교과서를 이제 자신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인정 교과서로 다시 또 보충할 수 있는 교과서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국정은 뭐고 검인정은 뭔가 싶을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자, 우선은 국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나라에서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정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저작권 공부했어요. 네. 그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 뭐 출처를 꼭 밝혀야 된다. 그러한 글쓰기 윤리 다 공부했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쵸? 자, 이 국정은 나라에서 정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이 국정 교과서는 여러 개일까요? 뭐 과목마다 당연히 다르니까 여러 개 아니에요? 할 수 있겠죠? 그럼 국어 과목에서는? 네,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네, 그러니까는 어떤 학교든 국어 교과서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똑같은 교과서는 바로 어디? 네,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교과서는 바로 국정교과서였기 때문에 모두 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중학교 이제 교과서는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 딱 올라가 보니 우리 국어 교과서는 천재교육에서 하는, 즉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교과서래요. 그리고 천재교육 중에서도 박영목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러 이제 저자분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 이제 박영목 해가지고 뚜렷하게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이
저자 누가 썼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천재박 교과서로 공부한대요. 아, 우리는 천재노 교과서로 공부한대요. 아, 저희는요, 미래엔에서 출판한 교과서로 공부한대요. 또는 동아출판사, 지학사, 교학사 등등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다양한 출판사들이 출판한 교과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검인정 교과서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를 선택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이 학교의 교과서가 어디 출판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교과서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내신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엇으로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해당하는 그 출판사의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 이렇게 교과서에서 만약에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교과서가 딱 하나야. 그러면 그거는 국정교과서. 근데 그건 초등학교 때까지였고 중학교에서는 이것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해서 이제 결정을 해 놓은 다양한 이제 출판사의 교과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서의 저작 주체는 이러한 민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검사에서 결정된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즉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한 그 교과서. 아, 그것이 바로 검정 교과서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된 교과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선 그냥 하나 딱 있었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중학교 과정, 그러니까는 중학교 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가 그럼 잘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이다? 우리 학교, 그러니까 내가 갈 학교의 교과서, 국어 교과서가 어디 출판사인지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인정교과서는 뭐냐? 국가에서 사용에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 교과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교과서를 조금 사용하고 싶지만 우리는 좀 보충하기 위해서 요 교과서를 좀 사용하고 싶어요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을 바로 인정교과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그러한 도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러한 중학교 가서는 검정 교과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에도 만약에 선생님 강의 중에 체크 국어 박, 체크 천재, 국어 노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는 천재 박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요 하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겠죠. 네, 물론 저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이제 출판사의 교과서 내용도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도 되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공통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출판사에 실려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러한 과목 교과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강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공통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네, 그러한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체크 국어 2학년 1학기 과정인데 공통이다 하면 2학년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다양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신사고 아니면 뭐 미래엔 뭐 이런 다른 출판사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저 그래도 선생님이랑 이런 강의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 강의를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학교 국어가 어쨌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교과서 부분이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선생님, 중학교 국어로 가면은요, 초등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렵대요.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의 걱정을 선생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중학국어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등국어와 비교해서 중학국어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중학교 국어 교과 내용 중 그렇다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중등, 고등 과정까지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와 같은 이 영역들 있죠. 그 영역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심화학습하는 것이 중학교 국어, 고등 국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래도 개념과 관련한 어휘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해도 할 수 있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도 할 텐데 개념조차도 우선 어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딱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 학년마다 이제 배우는 국어 문법이요. 아무래도 갑자기 조금 난이도가 확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아직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입학하자마자 뭐 1학기 때는 안 보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는데 입학하자마자 또 1학년부터 이제는 시험을 치르죠. 네,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조금 느끼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학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 그리고 국어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정말 그냥 수업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점. 자, 그리고 지문의 길이나 난이도도 아무래도 당연히 초등국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겁만 주는 것 같지만 근데 아셔야죠.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예요. 초등국어와는 달리. 하지만 초등국어 때 그 기본을 탄탄히 잘 쌓은 친구들은 중학국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열심히 잘 하시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죠. 나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같이 예습을 했더라도 뭐 인강으로 예습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또 학교에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강남인강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까지 잘하면은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막 겁먹을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 해결법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문법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었잖아요. 자, 특히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럼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다양한 문법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겹받침을 발음하는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발음하는 그 발음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잘 고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특히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발음했던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리을 미음 받침이라든가 아니면은 리을 비읍 받침이라든가 자 이러한 겹받침을 내가 평소에 제대로 발음하지 않았다면은 이걸 이제 와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앞에 자음이야 뒤에 자음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막상 이제 시험 볼 때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겹받침을 발음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품사 같은 경우도 품사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지어 이 품사가 9가지나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앞서서 잠깐 얘기했죠. 이 개념과 관련된 이런 어휘.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품사의 내용들, 네, 보면은 어렵지 않지만 어쨌든 생소하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뭐 비슷합니다. 음운 같은 경우도 음운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도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다 알겠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소리라는 것 때문에 또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헷갈리는 내용들을 선생님의 강의 중에 네, 바로 빠작 중학국어 문법 시간에 확실하게 딱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그거 말고도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모두 해당되는 중학국어 문법 20일 안에 총 정리할 수 있는 강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헷갈릴 수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아요 하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중학교 국어 문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면서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글 창제의 원리도 아무래도 들어보기는 했어도 조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문장의 성분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학 네,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영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도 어순이 달라서 헷갈릴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어도 잘 이해가 되면서 네, 영어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도구 교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과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어떤 교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우리 국어 문법을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당연히 모든 과목이든 똑같겠지만 우선은 중요한 거는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 강의 중에 빠작 중학 국어 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중1, 2, 3 국어 문법 20일 총정리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선 내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듣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서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문법이잖아. 법. 정해놓은 거야. 왜 이건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우린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암기 방법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나타낸 것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만 찾아봐도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뭐 그거 보고서는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나만의 암기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암기해야 할 부분은 좀 암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국어 문법 잘하면 영어 문법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들었어도 문제를 풀어보면은 문제에서 살짝만 고 하나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꼭 아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선생님 강의 중에 빠작 중학 국어 문법이고요. 그 다음 중1, 2, 3 국어 문법 20일 총 정리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중학국어의 어려움과 해결법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비문학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영역에서도 이 비문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약간 EQ가 더 발달한 친구들은 더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어휘 말했죠. 잘 모르다 보니까 독해도 아예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요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선은 비문학 종류는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문학이라는 건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문학은 크게 뭐 설명문, 논설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 비문학 종류라면은 그 몇 가지 안 되는 거잖아. 설명문, 논설문. 그 설명문 안에 뭐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갈래별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 이게 만약에 뭐 읽기와 관련되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읽는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갈래별 특징을 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도 요거는 처음 보는 내용들인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해석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걸 잘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을 계속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넓힌다는 거는 어떻게 넓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이 비문학에 조금 남자친구들이 좀 더 강한 이유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과학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달마다 나오는 무슨 동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과학 동화나 막 이런 거 막 꾸준히 읽었던 친구들은 잡다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막 굉장히 깊이 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독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 물론 이 독서가 그냥 딱 책만 읽고 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독후 활동까지 막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훨씬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계속 넓히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언제 책까지 읽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독해 문제집을 좀 풀어보면은 아무래도 배경 지식을 쌓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지문들을 이제 각 영역별로 해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휘가 독해에서 특히나 또 중요하다 보니까 어휘와 관련된 내용들도 독해 문제집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그러면 독해를 좀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좀 생각이 들죠? 네. 선생님 강의 중에 또 하나 뭐 홍보의 시간이 된 것 같죠? 네, 바로 우리 디딤돌 독해력 초등 고학년 해가지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독해 문제집을 뭐 처음 접한 친구들은 1단계부터 시작해도 좋고 아니에요. 저는 뭐 접해보긴 했지만 선생님하고 이렇게 독해 문제집을 내가 혼자 풀어보기는 했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해를 해나가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네, 1단계부터 같이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바로 디딤돌 독해력 강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을 싫어한다거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해결이 되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중학국어의 어려움 그리고 해결법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긴 지문을 읽는 것도 어렵지만 제대로 안 읽어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꾸 다시 읽게 된다면 또는 뭐 글을 안 읽고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 있어요. 어디서 나 이런 거 들어본 거 있어요. 문제부터 풀래요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물론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러면서 답을 찾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 국어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다양한 지문을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문제집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어쨌든 그 문제집도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신을 잘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내신 대비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평가를 잘 치르게 할 수도 있는 것과 더불어 특목고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결국 내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이거 말고 어떤 거 공부해요? 라는 거 말고요.
우선은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집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일부러 다 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풀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 있죠? 네, 문제 보고 지문 보고 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는데 답은 다 틀려. 자, 문제와 지문의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대로 읽어야 풀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 읽어야 해요. 아시겠죠? 정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독의 시간이 이제 자꾸자꾸 훈련을 함으로써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 그 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해결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선생님도 많이 봐왔고, 네, 특히나 이제 언어 영역은 더 어려운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 강의 어떤 강의든 다 들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시간 관리 못하면 수능 언어 영역에서 뒤늦게 고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어휘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단어 모르면 어때요? 뜻 모르면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해결을 잘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킬을 배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어휘를 해결하는 거에도 또 선생님 강의 중에 국어 어휘, 네, 똑똑 중학국어 어휘 기본편과 실력편 있으니까 이제 곧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국어의 어려움과 해결법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국어를 굳이 국어를 공부까지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방학 동안 최대 효과를 내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나요? 네. 자, 우선은 요 내용 같이 좀 알아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뭐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 내신 준비가 제대로 잘 갖춰지면서 올라가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교과서에 충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말했듯이 국어는 도구교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과목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서술형으로 바뀌거든요. 특히 여러분 세대는 더 그래요. 그러는데 국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그럼 다른 과목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서술형의 정답을 잘 써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스스로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공부하고 끝까지 글을 읽어내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겨울방학 때 선생님하고 연습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이게 답이래 하니까는 답 체크하고 끝내면은 나중에 가서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 습관을 가지고 시간도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인강을 듣는 것 자체는 선생님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선생님 친구들이나 친구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강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강은 근데 그만큼 꾸준한 어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는 게 인강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성인들은 인강을 굉장히 많이 또 필요에 의해서 들어요. 커서도 어른이 돼서. 왜? 시간 활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아니면 마땅한 학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희 강남 인강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강남 인강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학 국어 미리 예습하고 시작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해서도 복습으로도 우리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학국어 어렵지 않아요. 자,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강남 인강에서 선생님의 다양한 국어 강의를 통해서 중학국어란 이런 것이구나.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생님 강의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